황보선의 스토리.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YTN 뉴스 FM 황보선의 스토리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금지사항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축구,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소리 질러 응원하는 것 금지입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야간 통행 금지, 일본의 놀이공원은 비명 지르는 것 금지, 이집트에서는 연 날리기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금지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황당한 금지조차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 금지곡들 수두룩했습니다. 배우의 영시의 이별은 영시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금지됐고, 신중현의 미인은 외설적 상상을 불러일으킨다고 금지,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는 불신풍조를 조장한다고 금지됐습니다. 금지도 추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영화 살인의 추억도 있으니까 오늘은 추억으로 좀 삼아보시죠. 반항심을 낳는다고 금지됐던 송창식 왜 불러로 오늘 8월 2일 황보선의 스토리 시작합니다. 방구석 월드투어. 네, 주중에는 너무 바빠서 챙겨보지 못한 지구촌 이슈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방구석 월드투어 특파원인 YTN 국제부의 김상우 선임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 갖고 오셨습니까? 네, 제목이 좀 영화가 좀 많은데요. 네. 그 신오케이 목장의 결투. 신오케이 목장의 결투. 파이브 아이즈와 파이브 스타의 대결. 이렇게 뽑았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이제 5눈. 5눈. 파이브 스타는 5개 별. 5개 별. 근데 5개 별은 가로 열고 예. 중국의 그 국기죠. 오송홍기를 이렇게 오송홍기.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5개의 눈이라는 그 연합체가 있는데 파이브 아이즈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5대 1의 이런 싸움의 구도가 현재 그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현재 뉴스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맥락에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5개 스타는 이제 중국이고, 네네. 5개 눈들은 다른 나라들 네, 5개 서방세계죠. 서방세계를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네. 그 파이브 아이즈라는 것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게 중요한 그 기밀이라든지 정보 공유 동맹체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결성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들 나라들 이제 공통점을 보면은 이 연합국의 일원이었고 또 영어를 사용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영미법을 채택하고 또 당연히 영어를 사용하겠죠. 네. 물론 그 영국의 식민지였던 공통점이 있지만은 지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 경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5개의 눈이나 파이브 아이즈라는 나라 이 5개의 나라에다가 이제 그 조금 확장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 3. 플러스 예를 들면요. 네네. 여기 한국도 있어요. 올해 이제 기사를 보면은 네. 한국과 프랑스, 일본도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 3에서 여기에도 결성이 돼 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물론 이게 이제 그 정보 기밀 그런 공유 단체이기 때문에 네. 연맹체이기 때문에 확인은 되지는 않고 있어요. 네.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 3가 또 독일, 프랑스, 일본도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MI6라고 해서 네, 제임스 네. 본드 007 예, 예, 그런 예.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그 MI6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CIA 네, 네. 이런 단체들이 그 휴민트, 그러니까 인적인 그런 역할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2차 대전 관련 영화 보면은 많이 나온 게 이렇게
그 도감청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시긴트라고 하는데 네. 그 신호 정보들을 이렇게 캐치해 갖고 네. 이 정보들을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는 네. 거.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백업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요새는 그 미국판 GPS죠. 미국. 그러니까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서 우리가 GPS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범지구적인 위치 결정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 나라들이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하고 있는 거고 네. 여기 이제 대응하는 것이 이제 중국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네. 오성홍기. 최근에 중국이 그 중국판 GPS를 네. 이제 완성시켰다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중국판 GPS라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북두칠성에 이제 그 북두에서 베이도라고 하는데 베이더. 예. 네네네. 상당히 이제 정확하고 10cm 정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네네네. 합니다. 예.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오성홍기 아까 5 그 스타라고 말한 거는 중국의 깃발을 좀 이해하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국의 그 붉은색이라는 것은 이제 혁명이라는 걸 뜻하는 거고 그 네. 안에 이제 노란 별들이 가운데 이제 왕별이 있고 예. 옆에 4개의 별이 있는데 큰 노란 별은 중국 공산당을 뜻하는 거고요. 네. 나머지 4개는 이제 그 계급을 말합니다. 노동자, 농민, 지식계급, 애국자. 애국적인 자본가 4계급 이렇게 중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혁명을 통해서 중국이 이루어졌고 또 이런 이루어진 속에서 중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파이브 아이즈하고 그 파이브 스타의 이런 대결이 네. 현재 국제 정세에서 전개되고 있는 큰 양상이다. 특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청취자분들이 화웨이 그지 않습니까? 네네. 그 화웨이가 중국을 위하라는 거거든요. 네네. 뜻이요. 그래서 예. 도대체 왜 자꾸 화웨이 반화웨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짚어볼까 합니다. 자, 근데 아까 신 오케이 목장의 결투란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그 영화 보면 오케이 목장의 결투 보면 이제 보안관이 있고 예. 뭐 이른바 이제 선의의 그 총잡이가 있어갖고 이 선의의 그 총잡이와 보안관이 그 예. 서부 개척시대 악당들을 물리치는 네. 거기에 이제 약간의 로맨스가 있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근데 신 오케이 목장의 결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면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 파이브 아이즈의 나라. 네. 그 나라 플러스 3. 예. 3들이 아까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것이 이제 극국적인 서방 세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당이라고 보여지는 악당이라고 보여지는 예.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네. 중국을 중심으로 파이브 스타. 네. 네네. 여기를 놓고 결투를 벌이고 있다. 그럼 왜 결투를 하냐? 예. 결국 주도권 싸움을 하는 문제죠. 체제에 네. 대한 주도권 싸움 문제. 앞서 설명드렸을 때 GPS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시대는 이제 뭐 디지털 시대, 스마트폰 시대, 또 지금 뭐 5G 시대, 예. 그리고 뭐 우주 시대, 또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예. 이런 것을 주도할 때 과연 누가 주도할 것이냐. 네네. 그 앞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그 파이브 아즈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예. 그 미국 그 NSA 국가안전국의 그 네. 에드워드 스노드가 미국이 네. 개인과 기관 각국 나라의 기관들의 모든 기업들의 정보를 그 이용하고 있다 해서 폭로한 적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스노드는 네. 지금 에콰도르에서 뭐 러시아를 망명한 네네. 상태인데 예. 결국은 이제 빅브라더를 누가 되느냐. 그 빅 보안관이 누가 되느냐 이런 싸움인데 앞서 제가 그 오케이 목장의 결투라고 말했는데 그 폼페이오 장관이 네. 아주 중요한 연설을 하나 했어요. 최근에 그 닉슨 도서관 앞에서 한 연설인데 이런 네. 내용입니다. 중국이 변해야 세상이 안전해진다는 닉슨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글을 이용하면서 중국은 주인의 손을 문 배은망덕한 개다. 아주 험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네.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뭉쳐서 중국과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네. 중국의 체제 안에 들어가고 그 빅브라더 속에서 우리가 네. 거꾸로 있을 수밖에 없다. 네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 이 그 폼페이오가 이날 한 연설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 미국 언론이 서방 언론이 봤을 때는 중국과의 결별 선언한 집대성한 완성판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자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는 제목이었는데 네. 이른바 중국과의 포용 정책은 더 이상 없다. 네. 뭐 이렇게 딱 선언을 한 그렇게 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예 이제 신 오케이 목장의 결투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봤을 때 네네. 아예 그 폼페이오가 뭐 결투 선언을 해버린 셈으로 봐도 되겠는데 그렇다면 네네. 앞으로 이제 그럼 이 결투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 폼페이오 연설을 통해서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의 행동, 또 네. 폼페이오의 행보, 또 트럼프의 행보, 또 향후에 그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행보의 그것을 예상해 보면은 그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체제의 변화, 네. 두 번째는 인권과 독립을 지지하고, 네. 세 번째는 그 서방 세계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네 번째는 새로운 동맹을 결성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체제의 변화는 쉽게 얘기해서 공산주의 체제와는 더 이상 타협이 없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인권 독립 지지, 홍콩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그런 맥락이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중국 안에 속해 있는 그 소수민족인 소수민족. 신장이라든지 위구르, 네, 네. 티베르 네. 또는 타이완도 상당히 주목되는 타이완도요? 그런 대만이죠. 네. 타이완도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산권 보호.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그 미국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을 네. 스파이의 소굴이다.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스파이 척결 이렇게 네, 지금 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 그 폼페이오의 그 연설 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믿지 말고 불신하라. 그리고 검증하라. distrust 네. 불신하라. 그리고 verify. 이거를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거의 항상 거짓말을 한다. communist almost always lie. 거의 뭐 100%는 아닙니다. 예. 거의. 그러나 중국인들은 14억 명이라는 중국인들을 위해서 공산당이 네. 일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행동도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를 위해서는 미국만은 안 되고 새로운 동맹이 필요하다. 이렇게 새로운 동맹이라는 말을 네.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동맹. 네네. 예. 자, 이들 파이브 아이즈가 중국과의 싸움에 결속력을 강화해서 뭐 지금 현재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예. 지금 그 화웨이 문제와 관련해서 화웨이가 결국은 그 굉장히 값싸게 그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네. 서방 세계에도 많이 그 장비들을 그 네. 제공하고 있는데 진출했었죠. 화웨이 네네네. 장비가 전 세계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미국의 이런 그 중국에 맞서는 반화웨이 전선에 대해서 영국, 캐나다 상당히 미온적이었거든요. 독일도 미온적이었는데 네. 지금 확 돌아섰어요. 네. 그 계기가 결국 이제 사실은 결정타는 홍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홍콩이었죠. 그다음에 네네. 또 하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서방 네. 세계가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또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중국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에서 중국이 최근에 네. 그 EU에 대해서 너네 이거 제대로 그 보고서 내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국민뉴스는 부각이 안 됐지만은 네네. 그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 EU에서는 크게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그 반화웨이 전선에 좀 같이 동참하는 움직이로 돌아섰고요. 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화웨이 장비 안 쓰겠다. 네네. 이렇게 존슨 총리가 얘기하는 입장이고 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사법 문제잖아요. 네. 범죄인 인도 처리 문제. 여기 5개 나라 앞서 말씀드린 네. 그 이 5개 나라 파이브 아이즈 가입 국가들이 네.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거나 폐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중국과의 그 서방 세계와의 이런 관계들이 네. 그 상당한 기간은 신냉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 나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파이브 아이스가 아닌 다른 국가들, 특히 유럽연합 같은 경우,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파이브 아이스 플러스 3 할 때 독일, 프랑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이 독일, 프랑스는 유럽연합 회원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두 나라를 포함해서 유럽연합 쪽은 어떻게 지금 거기도 나오고 앞서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 같은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예. 특히 독일과 같은 경우는 그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과 다르게 독자적인 행보를 많이 네. 취해왔는데 네. 결국 이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예. 그 파이브 아이 쪽으로 돌아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EU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중국이 EU의 개방성을 이용해서 러시아처럼 네. 자기들을 좀 더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역시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이라든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제고하고 네. 특히 이제 홍콩 주민들에 대한 그 비자 완화 문제, 정치적인 망명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그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네, 네. 같은 맥락에서 연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종전 이후에 그 대서양 채널이라는 게 네. 있지 않습니까? 대서양 연맹. 네. 그 여기에 같이 좀 복원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아메리카 퍼스트
그 미국 제일주의 이런 것을 취하면서 EU와 관계가 좀 나빴었는데 네. 이런 것이 다시 그 공조하는 맥락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럼 파이브 아이스에 대응하는 이제 파이브의 스타 오성홍기 중국 반응 어떻습니까? 중국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강대강. 네. 강대강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를 들면 휴스톤에 있는 중국의 그 영사관을 폐쇄했으면은 중국에 있는 그 청도에 있는 영사관을 폐쇄하는 그런 강대강이라는 그런 한 전략이 있고요. 또 다른 전략은 장기전이고 지구전인 그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맥락이 네네. 있습니다. 두 가지 맥락인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곳은 뭐냐면은 그 지금 중국에서 이 옛 소련이 붕괴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붕괴됐는가 보면은 옛 소련이 결국 미국 주도의 그런 맥락. 그러니까 미국식의 어떤 신냉전 것에 따라가면은 결국 미국과 정면 싸움을 하면 소련처럼 결국 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 조절하면서 내부 변화를 감당할 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내부의 열기를 조절하는 섬세한 그런 맥락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시진핑이 주석이 좀 더 천천히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경제라든지 군사적인 문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베이도 같은 중국판 GPS 같은 거를 완성시켜 나가면서 그런 맥락을 좀 더 취해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베이도 같은 경우는 그 위성을 55기, 55기를 쏘아 올렸고요. 투자한 돈만도 한 11조 정도가 됩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최근에 완성됐으니까 한 굉장히 오래됐죠. 20년이 된 거죠. 그렇죠? 2035년까지는 더 정교하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이브 아이스와 중국과의 대결 이 상황에서 플러스 3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한국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좀 되는데요.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와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 좀 더 한번 생각해보고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그 한 말 이것을 잊으면 안 될 것이 뭐냐면은 최근에 그 미국과 호주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폼페이오가 미국 대 중국을 고르라는 문제가 아니다. 독재 국가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문제다. 결국 체제 선택의 문제인데 유럽이든 인도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우리와 합류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입장이 상당히 참 어려운 처지입니다. 오늘 방구석 월드 투어는 파이브 아이스와 파이브 스타의 대결 관련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 김상우 선임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뮤직과 함께 뉴스 한 꼭지를 들려드리는 송태엽의 월드뮤직 살롱입니다. 인도 정부가 지난달 말에 틱톡 등 중국산 스마트폰 어플을 인도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죠. 지난주에 또 40여 개 앱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중국 앱들이 사용자 정보를 인도 밖에 있는 서버로 무단 전송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보다는 지난달 15일 히말라야 산맥 국경에서 벌어진 양국군의 유혈 충돌에 대한 보복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미국에서 틱톡을 못 쓰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요. 역시 적의 적은 친구인 건가요? 중국과 대립하면서 미국과 인도가 한층 가까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인도 음악에서는 드론 사운드라는 웅웅하는 배경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인도 악기가 공명을 이용해서 이 드론 사운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영국 밴드의 곡을 들어볼까요? 바로 비틀즈인데요. 비틀즈의 서전 페퍼스 론리 하츠 클럽 밴드 앨범에 실린 Within You, Without You, 번역하면 내 안에서 너를 버리고를 들어보시죠.
어떠셨나요? 드론 사운드가 신비로운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이 곡을 쓴 사람은 비틀즈의 리드 기타리스트인 조지 해리슨인데요. 그에게 시타르를 가르친 라비 샹카의 긴 곡을 발췌해서 가사를 붙였다고 합니다. 기타와 비슷한 시타르와 타악기인 타블라, 그리고 차리안 악기인 딜루바 등이 사용됐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뮤직 살롱 송태엽이었습니다. 스토리텔링, 스포츠텔링. 네, 스토리로 풀어보는 스포츠 이야기 스포츠텔링 시간입니다. 스포츠텔러 김채형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 뭡니까? 오늘의 주제는요. 위력 잃은 코리안 몬스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자, 코리안 몬스터 누구인지 짐작하시죠? 그럼요. 네, 누구일까요? 류현진 선수. 맞습니다. 네. 유현진 선수가 이 뒤늦게 개막한 메이저리그에서 네. 개막전부터 기대를 모았는데 개막전 포함해 지금 2경기 연속 조금 부진해요. 2경기 네. 연속 31일이었죠. 워싱턴전까지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강판이 됐고요. 네. 평균 자책점이 무려 8.00. 그러니까 지난해 그 평균 자책점 내셔널리그 1위를 했던 선수인데 지금 현재 평균 자책점이 8.00을 기록하고 있고요. 사실 유현진 선수가 이제 다저스에서 토론토로 4년간 8천만 달러의 초대형 계약을 맺으면서 와우. 기대를 모았었는데 토론토의 뭐 1선발이자 에이스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뭐 이런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지금 부진이죠. 분명 부진하고 또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슬기롭게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해 봤습니다. 네, 위력 잃은 코리안 몬스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아직 2경기밖에 안 한 상황에서 걱정이 큰 건 자, 이번 시즌이 아무래도 초미니 시즌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166경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60경기로 거의 뭐 3분의 2 가량이 지금 경기가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미니 시즌인데 5선발 체제 기준으로 하면 유현진 선수가 올 시즌 산술적으로 한 12경기 정도 등판이 가능한데 벌써 2경기 했는데 1패에 평균 자책점이 8.00이란 말이에요. 예. 앞으로 남은 경기가 뭐 많아야 10경기 정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팀 내 최고 대우의 지금 그런 선수인데 예. 아무래도 에이스다 보니까 1선발이고 뭔가 지금 남은 10경기에서 보여줘야 한다라는 이런 압박감이 크고 주변의 기대도 당연히 지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걱정이 되는 건 이런 뭔가 좀 보여줘야 한다. 1선발로서의 뭐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예. 압박감 때문에 자칫 남은 시즌에 무리를 할 경우는 남은 계약 기간, 그러니까 올해 빼면 이제 3년이겠죠. 예. 이 남은 계약 기간 통째로 지금 망칠 수도 있는 자칫 뭐 예를 들어 부상이 온다거나 네. 뭐 아니면 조금 무리수를 둔다거나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분명 아직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위기인 건 분명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뭔가 좀 조급하게 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류현진 선수 원래 또 차분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성격으로도 또 잘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네. 뭐 그러면 우리 차분하다는 말 썼으니까 자 그럼 정말 차분하게 네. 부진의 원인을 분석해보죠. 류현진 선수 지난해 내셔널리그 평균 자책점 1위에 오른 에이스인데 초반 부진한 이유. 일단은 눈에 보이는 이유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가장 눈에 띄는 이유는 직구의 구속이 눈에 띄게 지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유현진 선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구종과 이제 커맨드. 여기서 커맨드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원하는 구종을 원하는 상황에 스트라이크에 예. 던질 수 있는 거. 그 스트라이크와 볼을 다 던질 수 있는 이걸 보통 이제 영어에서 이제 커맨드라고 하는데 예. 특히 이제 체인지업 이런 커터 등의 위력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최근에. 근데 다양한 이런 유현진 선수의 이른바 팔색조 구종이 먹히려면 일단 직구의 구속, 속도가 조금 나와야 되는데 보통 유현진 선수의 평균 구속이 한 145km에서 150km 그 사이에서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140km 초반에 투심이나 커터 그리고 130km대의 체인지업
그리고 120km 이하의 이제 슬로우 커브 이렇게 보통 5개 정도를 보통 유현진 선수가 던지는데 네. 지금 유현진 선수의 평균 구속이 얼마냐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 146km를 찍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경기를 보면 개막전이 145 그리고 가장 부진했던 워싱턴전이 142km예요. 네. 뭐 최고 구속이 지난해 146km였으니까 한 뭐 3, 4km 떨어진 건데 뭐 이 정도 떨어진 게 뭐 대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기본적으로 평균이 150km가 넘고요. 네. 145km도 그렇게 빠른 구속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유현진 선수가 이제 직구 구속이 떨어지면 다른 변화구 예를 들어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뭐 커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하고의 구속의 차이가 현격하게 줄게 되면서 타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공이 비슷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선택지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구 구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변화구의 위력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왜냐하면 볼의 구속 차이가 크니까 타자들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구 잘 모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쌀보리 그 게임 아시죠? 네. 쌀보리 하잖아요. 그때 보리 하다 쌀이 뭐 쌀할 때 빨리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거 하는데 이거를 항상 보리 하다 쌀할 때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쌀을 굉장히 천천히 한다고 하면 잡을 수 있잖아요. 잡히죠. 그렇죠. 그런 같은 이치.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빠르게 느리게를 굉장히 큰 그 격차가 커야 되는데 그 격차가 직구의 구속이 줄게 되면 격차 자체가 주니까 140km 초반대 직구, 130km 후반대 슬라이더, 그리고 뭐 체인지업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까 타자들 입장에서는 타이밍 맞추기가 그러니까 굳이 좀 기다렸다 쳐도 충분히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직구 구속이 떨어지면서 변화구의 위력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굉장히 반감되고 있다라고 조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부진했던 31일 워싱턴전을 보면요. 총 93개를 던졌는데 이 중에 직구가 29개, 한 31% 정도 되죠. 이거에 굉장히 불과했고 더군다나 이 던졌던 직구 29개 가운데 17개는 싱컷, 이른바 이제 투심 패스트볼이라고 하죠. 이 포심이 아니라 투심 패스트볼을 던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직구의 구속에 문제가 있고 또 직구의 제구력도 유현진 선수가 어느 정도는 좀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타자들 입장에서는 노려치는 이런 타이밍이 굉장히 가능해진 거고 실제로 유현진 선수가 맞았던 홈런이나 장타를 보면 대부분이 변화구예요. 그러니까 타자들이 직구는 어느 정도 커트가 가능하니까 직구가 들어갈 때 커트를 해내고 변화구 중심으로 지금 노려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눈에 보이는 이유를 이렇게 쌀벌이로 재미있게 설명하셨는데 네. 자, 그럼 눈에 안 보이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결국 직구 구속이 그렇다면 왜 떨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간단하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원인이 뭘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훈련 부족 또는 부상이 왔거나 아니면 나이에 따른 어떤 노화 뭐 이런 부분인데 일단 부상 없고요. 나이도 아직 뭐 30대 초반이니까 괜찮고요. 그러면 결국 훈련 부족 첫 번째 이유로 지금 결론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큰 게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정상적인 스프링 캠프를 치르지 지금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를 보면 야구 선수들이 스프링 캠프 들어가기 전에 개인 훈련을 조금 하다가요. 스프링 캠프 들어가서 팀 훈련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몸 상태를 아주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이거 자체를 지금 아예 못한 상황이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클이 많이 흐트러져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별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이른바 이제 본인만의 이제 습관이죠. 경기력을 올리기 위한 이런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루틴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국경이 폐쇄가 되면서 토론토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유현진 선수의 아주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집에서 뭘 먹고 오전 훈련을 어떻게 하고 이런 개인 훈련의 어떤 스케줄이 다 정해진 게 있고 이 스케줄대로 운동선수들은 거의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반복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팀 훈련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했고 개인 훈련도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죠. 거기다 지금 개막까지 한 3개월 정도 연기가 돼서 지금 지연이 됐으니까 몸 상태를 아주 미세하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타이밍이나 사이클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지금 흐트러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부진하다.
이 부분은 사실 뭐 유현진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유현진 선수가 이 코로나로 인한 훈련 부족이 원인이다라는 게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유현진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메이저리그 다른 팀의 에이스들도 전반적으로 다 부진합니다. 특히 30대 에이스 선수들의 이 부진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휴스턴의 저스틴 벌란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다저스의 전 유현진 선수의 동료였던 뭐 클레이튼 커쇼, 그다음에 워싱턴의 스트라스버거 모두 지금 뭐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예. 부상이 왔다는 거는 지난 시즌의 후유증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스프링 캠프에서 몸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조금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3월 개막에서 7월 개막으로 한 지금 넉 달 정도 연기가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네. 갑자기 사실 메이저리그 개막을 할 수도 있다, 개막을 못할 것이다라는 엇갈린 전망 속에 불과 한 20여 정도 사이에 정광석과처럼 네. 뭐 착착착착 진행이 되면서 개막이 갑자기 됐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유현진 선수처럼 1선발 같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불과 한 뭐 20일 남짓 그 사이에 개막전 어떤 등판에 맞춰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이게 일반 분들은 아니 뭐 20일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막까지 선수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몸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네. 이게 20일이라는 기간은 보통은 한 3, 4개월 맞추는 기간을 20일 안에 지금 맞췄기 때문에 굉장히 훈련 기간이 짧았다라는 부분은 지금 분명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수들이 지금 초반에 부진하고요. 이러면서 타고 투저가 나타나고 있고요. KBO 그러니까 국내 프로야구인 KBO 리그 역시 시즌 초반에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투수들이 조금 부진하고요. 타자들이 조금 더 강세인 유리하겠죠. 네. 타고 투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뭐 초반의 부진 이 상황 그 류현진 선수 본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유현진 선수 본인도 이제 구속이 떨어진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도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 밝혔어요. 이 부분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뭐 스프링 캠프라든지 개인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지금 현재 몸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예. 뭐 구속은 회복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 부분은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적응 기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상황이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죠? 그렇습니다. 지금 긍정적이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데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캐나다 국경이 지금 폐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토론토 구단 자체가 홈 경기를 할 수 없는 떠돌이 신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뉴욕주 버팔로에 위치한 마이너리그 구장을 이제 임시 홈구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토론토에는 집에서 머물지 못하고 호텔 생활을 당분간 지금 해야 하고요. 유현진 선수에게는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루틴이 깨진 게 좀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이 루틴이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기력을 위해 선수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패턴, 분단위로 하는 이제 행동을 말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일본의 전설적인 타자 스즈키 이치로 같은 경우는 정말 옛날 그 칸트처럼 네. 정말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예를 들면 뭐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뭐 6시 5분에 산책을 하고 6시 30분에 밥을 먹고 뭐 들어와서 명상을 하고 이게 정말 거의 1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매일같이 똑같이 했기 때문에 예전에 칸트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네. 시계가 필요 없을 만큼 그냥 예. 이치로가 이 시간에 나타나면 몇 시다. 몇 시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네. 선수들이 루틴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이게 깨졌을 때 경기력에 직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유현진 선수도 이런 부분이 많이 깨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지금 들고 더군다나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루틴을 지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현진 선수가 여러 가지 안팎의 상황이 유현진 선수에게는 결코 조금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만은 지금 분명해 보이는데 다만 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유현진 선수의 최대 강점은 역시 그 멘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네. 상황에서도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네. 자기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멘탈에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인 거는 분명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서 조금 이번 시즌 첫 시즌만큼 좋은 성적 거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럼 결국은 아까 쌀보리 얘기하셨는데 쌀보리 가운데 이 쌀 부분 네. 이제 직구, 네. 이 구속 이거를 회복하는 게 이제 관건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변화구만으로 타자를 요리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올 시즌 이제 토론토로 옮기면서 강타자가 많은 아메리칸 리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직구 구석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직구의 구석이 회복이 안 된다면 투구 패턴에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이
아메리칸 리그에서 먹힐지가 불투명하고 또 하나는 자칫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구 패턴의 변화를 줬을 때 어떤 컨디션이나 몸 상태에 무리수가 올 수 있거든요.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유현진 선수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뭔가 변칙보다는 전공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최악의 경우 올 시즌은 버린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편안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물론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좀 길게 봐야 하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뭐 유현진 선수가 영리한 선수니까 에이스의 어떤 중압감도 있겠습니다만 잘 슬기롭게 이런 위기를 좀 회복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네, FM 94.5MHz YTN 뉴스 FM 황보선의 스토리 김정 스포츠텔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의 드피아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의 드피아 자, 김정 스포츠텔러. 네. 오늘의 한 줄평 뭡니까? 네, 오늘의 한 줄평은 제가 아주 정말 제가 한 수백 번은 더 봤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영화 대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영화 굿윌 헌팅의 유명한 대사이죠. 네. It's not your fault. 영어 발음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잘못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네. 유현진 선수가 지금 좀 부진하긴 하지만 뭐 우리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얘기 있지만 이번 시즌 초반 부진은 아무래도 코로나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해도 뭐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 어떻게 보면 운동을 프로 전문 선수이 아닌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사이클과 루틴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프로 운동 선수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뭐 대격변, 대변화 뭐 이런 시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코로나 어떤 이런 시국이 유현진 선수에게도 좀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타까운 건 벌써 유현진 선수 기사들을 보면 악플이 좀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뭐 2경기 연속 4이닝에 그치면서 뭐 사이 영상이 아닌 4이닝상 뭐 후보다 뭐 이런 악플들을 달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이런 국내 팬들의 어떤 악플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박찬호 선수나 추신수 선수나 유독 한국인 선수들이 FA 대박을 터뜨린 직후에 성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걱정과 우려도 좀 섞여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뭐 잘할 때만 뭐 응원한다면 진짜 팬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찐팬이라고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 때 더 필요한 게 응원과 격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서 제가 이번 시즌은 최악의 경우 버린다는 생각으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60경기 체제 미니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마칠지가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개막은 했습니다만 지금 마이애미 선수들이 거의 한 20명 가까이가 좀 확진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리그를 마칠지가 불투명하고 여기에 더군다나 마이애미 팀과 경기를 했던 필라델피아 선수들도 2명 정도 지금 확진이 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그래도 떨어져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와 마이애미 같은 경기장을 썼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뭔가 감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염 사태가 만약에 다른 구단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된다면 60경기 체제의 초미니 시즌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가 조금은 좀 더 뭐 편안한 마음이라는 게 조금 뭐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조급하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지금의 문제점을 잘 극복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현진 선수, it's not your fault. 당신 잘못 아닙니다. 내 잘못 아니다. 힘내서 앞으로 잘 하시면 됩니다. Is the fault of 코로나라고 해야 되나요? 코로나의 잘못입니다. 코로나 이놈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청곡 뭡니까? 네, 코리안 몬스터 유현진 선수 힘내라고요. 에미넴의 더 몬스터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에미넴의 더 몬스터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텔러 YTN 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top holding your breath. And you think I'm crazy, yeah, you think I'm crazy, crazy. I wanted the fame, but not the cover of Newsweek. Oh well, guess beggars can't be choosy. Wanted to receive attention from my music. Wanted to be left alone in public, excuse me. Wanting my cake and eat it too, and wanting it both ways.